그만 살자. 거울 속에 지연은 지쳐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지워지다만 화장, 그리고 텅 빈 눈동자. 53세 봄, 그 문장은 마치 마지막 기도처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이혼 절차는 조용했고 무덤 같았습니다. 남편은 묻지도 않았고 아이들은 엄마 왜?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가족 안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단칸 원룸에 들어간 첫날, 지연은 밥솥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찬밥도 반찬도 없었습니다. 늘 식탁을 채웠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밥 한 끼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허무했습니다. 무력감은 조용히 살을 파고들었고 몸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마주친 개 한 마리가 그녀에게 유일한 대화 상대였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간 구청 문화센터에서는 조기 퇴소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 도서관 디지털 기초반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법부터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녀를 바꿔놓았습니다. 아줌마 이거도 모르세요? 요즘 누가 마우스 그렇게 써요? 누군가에겐 하찮은 말 한마디였을지 모르지만 지연에게는 그것이 심장을 훅 찌르는 송곳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그날 이후 지연의 하루는 새벽 3시에 끝났습니다. 유튜브로 기초 강의를 보고 키보드 배열을 외우고 타자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알 수 없던 코딩 언어들이 점점 문장처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HTML, CSS.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언어이자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모니터 불빛만이 깜빡였고 클릭 소리와 키보드 타건음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2장. 무시당한 그날 코드가 흐르다. 지연은 이제 키보드 위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여성신이어 프로그래밍 커뮤니티를 찾아냈고 매일 밤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간단한 가계부 웹 앱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앱이에요. 지연님이 기획한 UX 구조 정말 실용적이에요. 그녀는 처음으로 님이라는 존칭을 들었고 실력이 존중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커뮤니티에서 만난 30대 스타트업 대표 민서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님, 저희 회사의 기술 자문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진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실버 세대를 위한 헬스케어 앱을 개발 중이었고 고령층 사용자 관점에서 인터페이스와 접근성을 설계할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지연님이 만든 앱들을 보면 사용자 중심 설계가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지연은 인생 처음으로 계약서라는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기는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스타트업 입주사들이 모인 발표회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지연을 흘끗 보더니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개발자가 저분이세요. 그냥 사모님 같으신데. 그 순간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실시간 코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정했습니다. 버그가 난 기능도 즉석에서 수정했고 10분 만에 완전히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UI 반응 속도 30% 개선했고 고령자 모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홀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환호가 터졌습니다. 말도 안 돼. 실시간 코드 수정. 이게 시니어 UX 전문가의 클래스인가?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개발 커뮤니티뿐 아니라 IT 업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황혼의 개발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낯익은 얼굴 하나가 그녀의 SNS 메시지함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고등학생 때 도서관에서 과거의 무시, 과거의 작은 상처 하나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때 도서관에서 이거도 모르세요. 라며 그녀를 무시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IT 스타트업의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어요. 사실 지연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이 되었다니요. 지연은 그에게 따뜻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나는 상처받았지만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었나 봐요. 한편 그녀는 민서와 함께 만든 헬스케어 앱 실버핏을 정식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설계한 음성으로 작동하는 약 복용 알람 기능은 많은 고령층 사용자들의 삶의 질을 바꾸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까지 받게 되면서 스타트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경쟁사 해킹 시도, 투자사 내부 갈등, 운영 서버 오류. 그날 밤 심각한 서버 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패닉 상태였고 CTO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거 서버 죽으면 사용자 데이터 다 날아가요. 그 순간 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버 백업 코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밤중 지연은 맥북 앞에서 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버 구조, 백업 로그, 노드 경로를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3시 14분 지연이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찾았습니다. 백업 트리거 누락이네요.
이건 자동화 스크립트로 커버 가능합니다. 그녀의 코딩은 명확했고 신속했습니다. 오전 4시 시스템이 복구되었고 데이터는 단 한 줄도 유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연쌤, 실버테크의 영웅. 그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출연 요청, TED 강연 초청, 출판사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녀는 지금의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테크 박람회에서 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버핏을 쓰고 계세요.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IT 기업의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첫인상은 정중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둘은 우연히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다음엔 함께 박람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매주 이어졌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 왜 프로그래밍 시작하셨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무시당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시가 아니었으면 우리 못 만났겠네요. 그 말에 지연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지연은 도윤에게 삶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겨울밤 한강을 함께 걷던 날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생은 없잖아요. 이 생에서 같이 살아볼래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답이었습니다. 1년 후 김지연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연테크랩의 대표였습니다. 고령층 IT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니어 프로그래머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녀의 강의는 늘 마감이었고 전국에서 디지털 할머니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플랫폼은 이제 누군가의 끝을 다시 시작으로 만들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늦게 시작하셔서 용기 났어요. 저도 오늘부터 파이썬 배워요. 그 메일을 읽은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늦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셨어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줌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Run MAIN PY. 그녀의 인생은 매일 새롭게 실행 중이었습니다. 지연이 창업한 지연랩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황혼의 연구소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늦게 핀 꽃이 아니라 가장 진한 향기를 가진 열매입니다. 이 말은 매일 강의실 벽에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처음엔 5명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모두 60세 이상이었습니다. 화면 켜는 법도 타자 치는 법도 몰랐지만 그들의 눈빛엔 무언가 살아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이미 반은 오신 거예요. 그녀는 디지털 문해력 강의를 시작으로 앱 기획, UX 설계, 웹페이지 제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맞춤 코딩 교재는 큰 화제를 불러 모았고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조롱했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해요? 그냥 취미나 하시지. 지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 수강생들과 함께 만든 앱 실버위시를 공개했습니다. 그 앱은 독거노인들이 하루에 한 번 음성으로 안부를 묻고 긴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배포 한 달 만에 3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라 인생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것을. 7장. 고난의 밤, 그리고 또 다른 도전. 성공이 익숙해질 무렵 예기치 못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이 기획한 실버위시 2.0의 핵심 기능이 경쟁사에 의해 도용된 것입니다. 전직 수강생이 내부 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타 기업에 넘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수강생은 처음부터 그녀의 신념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들었으면 그냥 조용히 살아. 괜히 야망 부리지 말고. 지연은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모든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론은 시니어 창업자의 기술 유출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를 몰아갔습니다. 지연은 침묵 속에서 코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프로그래머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녀는 밤새워 코드 라인을 다시 썼고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실버위시 리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앱이 아니었습니다. AI 기반 음성 대화, 표정 인식 기능, 그리고 위급 상황 자동 감지 시스템까지 탑재한 완성도 높은 플랫폼이었습니다. 출시 당일 서버는 과부하로 2차례 다운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니어 사용자들이 동시 접속하며 감사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연님 덕분에 오늘도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날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새로 만들어내더군요.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코드의 힘입니다. 다시 쓸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서울 코엑스 실버 ICT 글로벌 컨퍼런스. 지연은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 수십 개의 방송 카메라,
그리고 수많은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빨라졌습니다. 저는 한때 밥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가족 밥은 차렸지만 제 밥은 못했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53세 이혼을 했고 도서관에서 아이에게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제가 그날 마우스를 잡았을 때 세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늦게 배운 사람이고 황혼에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늦음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실행 중인 코드입니다. 어디서 멈췄든 다시 런하면 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늦었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당신 코드의 시작입니다. 무대 뒤에서 도윤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지금 당신 말에 수많은 인생이 컴파일 되고 있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에러도 잘 잡아야겠네요. 지연은 그녀의 여정을 하나의 책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황혼에 시작했다였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혹시 지금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당신.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키보드 자판이 낯설었고 에러 메시지가 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괴물을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코드가 아닙니다. 실행시키는 용기, 그리고 고치려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든 어떤 나이든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 생에서 가장 찬란한 런을 위해. 김지연 드림. 그녀의 책은 출간 첫 달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지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도 늦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딱 좋은 때네요. 지연은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딱 좋은 때. 그건 나이도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지금이 바로 최고의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매주 한 번 작은 강의를 엽니다. 수강생은 70대 할아버지부터 20대 경력 단절 여성까지 다양했습니다. 지연쌤, 이거 왜 자꾸 오류 나요? 그녀는 다정하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건 괄호 하나가 빠졌어요. 인생도 그렇죠. 빠진 것 하나만 채우면 다시 돌아가요. 도윤과의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작은 주택을 리모델링했고 마당에 라벤더를 심었습니다. 밤이면 별을 보며 커피를 마셨고 가끔은 낯선 마을에서 강연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코드 짰어요? 행복이라는 변수에 너를 넣었지. 그녀는 웃으며 그를 안았습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 아침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코드를 실행했습니다.
DEF 라이프. 리턴 지금부터. PRINTLIFE. 창에 뜬 문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